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 2001년 9월 11일 아침,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에 넘쳤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46분. 항공기 한 대가 120층짜리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분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남쪽 타워로 돌진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What are those people going to do? On the second one? All the elevators are blocked out. 공포와 혼란에 빠진 뉴욕은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시 38분, 이번엔 워싱턴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10시 3분경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던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펜실베니아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몇 분 앞선 9시 59분 두 번째로 비행기 공격을 받은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29분 뒤에는 북쪽 타워가 거짓말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5시 20분경 세계무역센터와 두 블럭 떨어져 있고 항공기 공격도 받지 않았던 47층짜리 부속 건물까지 붕괴됐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테러로 희생된 사람만도 3천여 명. 그러나 대부분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 폐허가 돼버린 잿빛 도시엔 연일 실종된 가족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5년. 뉴욕 맨하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재미동포 조신희 씨는 5년 전 그날 첫 번째 항공기가 충돌했던 북쪽 타워 81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는 그는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생겨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러 범자들이 했다, 빈라든이 했다, 미국 정부에서 어떤 지원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 미국 정부의 설명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5년 전 이맘때에 멈춰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밥 매클바인 씨. 그는 세계무역센터에서 아들 바비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의는 아들이 왜 희생돼야 했는지 진실을 알아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That I'm trying to find who murdered my son. And that's it. 10 hours, 12 hours, and we can talk about questions that were not answered. And they refused to answer it. So it was a monumental cover-up.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루스 체인지. 이 8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9.11 테러와 관련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배우의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는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한 두 대의 항공기가 정말 납치된 민항기였는가 하는 의문을 비롯해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자유낙하 속도로 붕괴된 것은 항공기 충돌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 아니라 계획된 폭파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이 꾸며낸 거대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Now, I consider us to be conspiracy factualists. I mean, to me, the conspiracy theory is that on September 11th, 19 Arab hijackers took down 4 American planes in a span of 2 hours with no military interruption from the military or the government. That, to me, is a conspiracy theory. Show me the facts that back that story up, and then maybe I'll believe you. 그런데 이들이 제기한 음모론에 바탕이 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인데 9.11 테러 전후의 일들을 자세히 정리한 일지입니다. 타임라인을 만든 폴 톰슨 씨는 처음엔 개인적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nd I just started to see and hear some news that made me think that the official story was not the whole story.
So I started to do some research for myself. Never made the front page of the newspapers, but they still made the news, just buried in the back pages of the newspapers. And that's what I've done is I've gone through and I've dug out a lot of these facts. 그는 뉴스를 모으면서 각국에서 사전에 9.11 테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었던 사실과 사건 당일 아침 여러 명의 미군 장성들이 민항기 탑승 계획을 취소했던 사실 등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Doubt that there is a cover-up. Now the question is, what are they covering up and why are they covering it up? But I will at least say that there's absolutely no way that the official story can be true. 사실 이런 의혹은 9.11 테러 직후부터 불거졌고 유가족들의 오랜 청원 끝에 1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2004년 7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조사한 뒤 58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조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건이 계속 은폐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사실 대형 사건 뒤에는 항상 음모론이 존재해 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배후가 있다는 설이 대표적인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실이 조작됐다는 설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럴듯하게 얘기되는 음모론들입니다. 역사적인 대격변이나 어떤 그 사건 이후에는 그 음모론이 제기가 되어 왔죠. 대개의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 일정한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멸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음모론이 제기되고 이것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보스턴을 출발한 것은 아침 7시 59분. 8시 21분 여승무원이 전화를 걸어 납치 사실을 알립니다. I'm number 3 on flight 11. Okay. And the cockpit is not answering their phone. 그리고 25분 후 항공기는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습니다. 그 25분 동안 연방 항공관리국과 북미 방공사령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번째 항공기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의 항로 이탈이 확인된 시각은 8시 43분. 이때 항공관리국은 방공사령부에 납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We have a problem here. We have a hijacked aircraft headed towards New York. 하지만 20분 후 두 번째 항공기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로 돌진했습니다. 다시 35분 후인 9시 38분 세 번째 항공기가 워싱턴 펜타곤에 충돌했고 10시 3분경에는 펜실베니아의 네 번째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처음 납치 사실을 확인하고 2시간이 다 되도록 왜 미군 전투기가 출격해 제지하지 못했던 것일까? 9.11과 관련한 청문회에 출석한 군 당국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Many phantoms that day. We got many aircraft calls inbound that morning that turned out to be phantoms. Nobody in our government, at least, and I don't think the prior government that could envision flying airplanes into buildings on such a massive scale. And this is very strange because if you look at the military prior to 9/11, they claim that they have these military bases with fighters in them that are ready 24 hours a day, and they can get up in the air for a minimum of 15 minutes, 2 hours. So how could it be that all this time goes by and the hijacked planes are never tracked down by the fighters? 항공기 두 대가 충돌한 후 무역센터 두 빌딩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9시 59분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던 남쪽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 10시 28분 북쪽 타워도 10초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세계 무역센터 건물의 붕괴 원인을 조사했던 미국 건축가협회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협회 측이 1년여 동안 조사한 결론은 정부의 공식 설명이기도 합니다. The building was weakened because of the columns that were cut, and then the steel, as it hits, it loses its strength, its ability to hold the load. So with the heat, it lost the strength, and that's why the building collapsed. The impact damaged the building, and the hit brought the building down. 그런데 물리학자인 스티브 존스 교수는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는 터무니없는 설명이라고 반박합니다. Now, the designers of this building, actually both towers, said that they were designed to withstand being hit by multiple 707. The temperature of the fire at WTC was not unusual, and it was definitely, most definitely, not capable of melting steel. 붕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20년 동안 세계 무역센터에서 근무했던 로드리게스 씨는 9.11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아침 북쪽 타워 지하에 있다가 이상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While I was on B1 talking to a supervisor at 846, we hear boom, an explosion so hard that pushes upwards. 당시 북쪽 타워에 진입해 계단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던 소방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We started running, floor by floor, instead of popping out. It was if they had detonated. Yeah, If they were detonated, planned to yeah. take down a building.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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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Okay, now 이런 정황과 더불어 스티브 존스 교수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molten metal found beneath both towers and building 7. You see that you've got this yellow hot stuff. Now that can't be this. It certainly looks like thermite. 이들은 특히 오후에 붕괴된 7번 빌딩에 주목합니다. 항공기 충돌도 없었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There was a fire in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The building 7 had a little power plant. Building 7 was a financial building, so they had a backup generator system and had a lot of fuel. We think the fuel is somehow, there was a fire at the bottom of the building. There really are no official reports, only speculation. Later on they said, well, there were some fuel tanks down there and maybe they ignited and it blew the building up. I don't buy that for a second. If it were that easy, demolition companies would just put fuel in the bottom of buildings and they would just set them off. It would be a lot easier than wiring all these different explosions.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당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2차례 관측됐습니다. 루스 체인지를 비롯해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폭파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폭발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진을 관측한 콜롬비아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원영 박사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폭발을 했다든지 채석장에서 안반을 폭파한 경우에는 고주파가 많죠. 하이 프리퀀시가 많아가지고 꼭 이렇게 보여요. 더 복잡해지지 말아자면. 건물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진동은 간격이 넓고 폭탄에 의한 진동은 고주파로 촘촘합니다. 즉, 무역센터의 붕괴가 폭파에 의한 것이라면 고주파 진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IT 공대에서 연력학을 전공하는 토마스 이에가 교수는 세계 무역센터의 붕괴 원인을 분석해 과학 잡지에 기고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In the World Trade Center, the entire floor got hot all at once. And because of that, the steel across the entire floor lost half its strength in the heat of the fire. It didn't melt, it didn't come anywhere close to melting, but it lost half its strength. 토마스 이에가 교수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They do what I call the reverse scientific method. They start with their conclusion that it was an explosion, that was intentional. 9월 11일 아침 9시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책 읽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계 무역센터가 두 번째 공격을 당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틀림없는 국가 위기 상황인데도 그는 그 후로도 10여 분간 교실에 더 머물렀습니다. Around 10 o'clock, so almost by the time the attacks were over, he got into Air Force One and he started flying, out of Florida. Now, for the longest time after this, for at least another hour and a half, there were no fighters protecting Air Force One. It doesn't make any sense
there was some sort of very big breach of standard procedure on that day of what just should have been ordinary behavior.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1년 만에 9.11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열렸지만 누락된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4년 3월 9.11 당시 대테러 조정관이던 리차드 클라크 씨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씨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2001년 초부터 부시 대통령에게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을 경고했지만 계속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 4월 백악관 측은 어쩔 수 없이 라이스 안보 보좌관을 청문회에 출석시켰습니다. 핵심은 사전에 테러 경고를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Did you tell the president at any time prior to August 6th of the existence of al-Qaeda cells in the United States? First, let me just make certain. If you could just answer that Well, question, first, because I only have a very I limited... understand. Based on old reporting, there was no new threat information, and it did not, in fact, warn of any coming attacks inside the United States. And I ask you whether you recall the title of that PDB. I believe the title was Bin Laden determined to attack inside the United States. Now, the... 실제 공개된 8월 6일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빈 라덴의 테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대선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 정부는 처음부터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터진 것이 9.11 테러였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도 약했고 또 동시에 그 집권 과정에서의 그 정당성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가 9월 달에 9.11 이 전대미 인문의 대테러극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부시 정부로서는 그 허약한 그 대내적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하게 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9.11을 계기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네오콘 그룹이 행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강력한 미국 재건을 위한 소위 새로운 진주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They all were part of a conservative think tank in the 1990s called the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in which they talked about all of these goals, going into Iraq, going into Afghanistan, and they said the public would be reticent to go along with such a strategy, short of some catalyzing event like a new Pearl Harbor. So here in writing, they basically were espousing the theory that we need a Pearl Harbor. 9.11 테러 4주 후 네오콘의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표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었습니다. September the 11th, enemies of freedom committed an act of war against our country. And tonigh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kes the following demands on the Taliban. Deliver to United States authorities all the leaders of Al-Qaeda who hide in your land. 그 후 전쟁의 화살은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The game is over. Hatred to threaten the American people. Saddam Hussein will be stopped.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자비한 폭격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인지 의심이 커졌습니다. You know, the world's running out of oil, maybe they're thinking. Or maybe they're thinking, well, America isn't going to be number one forever, and we've got to settle certain interests now. We've got to establish the new Middle East.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뒤 만들어진 새로운 이라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로 군사와 석유 관련 기업들이며 부시 정부는 이들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On the wall in his room, it said, "Knowledge is power." I am only doing this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to carry on his legacy. I'm so pissed off at the American people. I'm so pissed off at this government because of this cover-up. 진실을 찾는 것. 그것만이 끔찍한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9.11 테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